신비에 쌓인 고대 왕국 샴발라.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인도 깊은 산속 어딘가에 오직 선택받은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믿는 쪽은 주로 여러 신비주의자들이고, 반대로 회의적인 사람들은 샴발라라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경향이 있죠. 과연 진실은 누구의 말에 있는 걸까요? 오래된 전설들과 20세기 초의 신비주의는 과연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흥미가 생기셨다면 이번 이야기에서 함께 진실을 찾아 떠나보시죠. 증기, 전신, 그리고 블라바츠키의 시대. 19세기 말, 그 시절은 정말 놀라운 시대였습니다. 인류는 진보의 힘을 순수하게 믿고 있었고, 그것만 있으면 전쟁이나 전염병, 빈곤 같은 문제들도 언젠가는 모두 해결될 거라고 여겼죠. 지구 곳곳에 철도와 전신망이 촘촘히 깔리면서 멀리 떨어진 나라나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과의 거리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습니다. 식민지에서 태어난 용감한 탐험가들이 밀림과 사막, 외딴 섬을 누비며 고대 문명의 흔적을 발견하기도 했고, 그런 새로운 발견들에 많은 이들이 깊은 감동을 받곤 했습니다. 어쩌면 그런 시대였기에 헬레나 블라바츠키 같은 인물이 등장할 수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녀는 러시아 태생이었지만 아시아를 여행한 뒤에는 독일과 벨기에, 영국 등지에서 살았고 인생의 대부분을 러시아 밖에서 보냈습니다. 블라바츠키는 자신이 방랑하던 중 티베트의 깊은 산속에 사는 영능력자 마하트마에게 비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에게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이들의 혼령과도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주장했죠. 게다가 시크릿 독트린과 베일을 벗긴 이시스 같은 저서를 통해 신지학이라 불리는 종교적, 철학적 사상을 전개했는데, 이 책들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사상은 당시의 과학 개념, 동양 사상, 유럽의 전설, 그리고 그녀의 상상이 복잡하게 뒤섞인 것이었습니다. 신지학의 창시자였던 그녀는 현생 인류는 원숭이의 후손이 아니라 아틀란티스나 레무리아, 하이퍼보레아처럼 아주 오래전에 바다에 가라앉은 대륙에서 살던 고대 민족의 후예라고 주장했죠. 또 지적 생명체는 처음부터 존재했던 건 아니더라도 적어도 수백만 년 전부터 존재해왔다는 게 그녀의 생각이었습니다. 만약 블라바츠키가 지금 살아있다면 아마 현대의 구루들이나 숨겨진 진실을 전파하는 전도자들과 비슷한 운명을 맞았을지도 모르겠네요. 열렬한 추종자들에게는 유명했겠지만 과학을 중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공개적으로 조롱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죠. 하지만 그녀가 활동하던 당시엔 그런 인물의 전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책은 폭발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거죠. 많은 과학자들조차 시크릿 독트린이나 베일을 벗긴 이시스에 일정 부분 경의를 표했을 정도였으니 일반 대중은 말할 것도 없었죠. 블라바츠키는 샴발라라는 존재를 유럽 전역에 널리 알린 최초의 인물이었습니다. 그 나라는 고비 사막이나 티베트 어딘가에 있고, 마지막 레무리아인이 그곳에 살면서 현대 인류를 지켜보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 그녀의 주장이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전 세계 모든 종교가 기다려온 미래의 구세주가 태어나 악을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애고 빛과 정의의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녀의 책이 출간되자 유럽 사람들은 병적으로 샴발라에 빠져들었습니다. 수많은 신비주의자들은 물론이고 진지한 과학자들까지 초인들이 산다는 그 신비한 나라를 찾아 아시아로 향했죠. 앨리스 베일리나 니콜라이 레리히, 헬레나 레리히 부부 같은 오컬트 작가들의 작품에서도 샴발라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리히 부부는 자신들이 중앙아시아에 살 당시 샴발라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고 밝혔고, 그들의 저서 속에서 샴발라는 전 세계의 정신적 수도로 묘사됩니다. 아무도 그곳을 본 적이 없는 이유는 일단 도달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도달한 자는 천상인이 되거나 아니면 소멸한다고 하네요. 샴발라의 진실을 찾아 떠나는 여정.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이 신비로운 나라에 관심을 가진 건 신비주의자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과학자들 역시 샴발라에 큰 흥미를 보였죠. 그들은 다른 많은 개념들과는 달리 샴발라는 블라바츠키가 만들어낸 발상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잘 알려진 마하바라타 같은 고대 인도의 서사시에는 샴발라, 정확히 말하면
산발라라는 마을이 등장합니다. 그 마을에는 순수한 사고를 지니고 선하고 정의로운 위대한 구세주 칼키가 태어날 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짐작하셨겠지만 그는 세상의 악을 몰아내고 선한 왕국을 이 땅에 세우게 됩니다. 산발라는 단지 신화 속에 나오는 가상의 마을일 뿐일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었겠지만 실제로 고대의 지도에는 산발라 또는 샴발라가 마을이 아니라 나라로 분명히 표기되어 있습니다. 불교의 일부 전통에서는 샴발라 왕국이 지금의 중앙아시아 지역에 실제로 존재했었다고 봅니다. 9세기, 이 지역은 이슬람 세력의 침략을 받았고 이교도들은 철저히 쫓겨났습니다. 샴발라의 왕들은 적들과 맞서 싸우는 대신 자신들의 나라를 감춰버렸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들은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요, 악을 무찌르고 세상의 정의와 공정을 되찾기 위해서 말이죠. 흥미로운 점은 중세시대까지만 해도 샴발라라는 이름은 인도 밖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시기에는 샴발라의 존재를 믿지 않는 이들이 꽤 많았죠. 여러 문헌에서는 사라진 왕국에 대한 이 전설은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불교도를 잔인하게 탄압했던 침략자들로부터 숨어야 했지만 신자들은 여전히 책을 통해 그 교리를 배워왔습니다. 불교의 계율에 따르다 보면 마음의 순수함을 얻게 되고 그로 인해 샴발라라 불리는 특별한 정신적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숨겨진 나라로의 여행은 고대의 지혜를 진심으로 깨달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디론가 떠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집에 앉아 조용히 명상하고 깨달음을 얻으면 되는 겁니다. 전 세계에 존재하는 샴발라. 흥미로운 점은 샴발라가 유명해지기 훨씬 전부터 세상에는 슬픔도 고민도 없고 정의로운 지배자가 다스리며 오직 자격 있는 사람만 도달할 수 있는 비밀스러운 나라에 관한 전설이 많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중세 유럽에서는 프레스터 존의 왕국이라는 나라를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아시아 어딘가에 강력한 기독교 국가가 존재하며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제가 바로 프레스터 존이라는 것이었죠. 그에 대한 신앙은 매우 깊어서 십자군 기사들은 이슬람 세력과의 전투에 프레스터 존이 원군으로 나타나주길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또 여러분도 엘도라도라는 나라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리마다 황금이 깔려있고 지배자와 현명한 성직자들이 불로불사의 비밀을 알고 있다. 스페인이 아메리카를 정복하던 시기 많은 이들이 이 신비한 나라를 찾아 헤매며 광적으로 집착했죠. 과연 몇 명의 용감한 스페인 귀족들이 엘도라도를 쫓다가 안데스 어딘가에서 끝내 돌아오지 못했는지 그건 아마 전문 역사학자만이 정확히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19세기 동유럽에서는 시베리아 어딘가에 존재한다고 전해지는 벨로보지에라는 나라의 전설이 퍼졌습니다. 흰 물의 땅이라고도 불리는 이 벨로보지에는 그곳에서는 죽음이라는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고 법과 통치자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며 억압하는 자도 지배당하는 자도 없다고 믿어졌습니다. 십자군 기사나 스페인의 정복자들처럼 귀족 출신이 아닌 이 벨로보지에를 꿈꿨던 사람들은 순박한 농민들이었는데요. 지금의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폴란드, 발트 3국, 러시아에 살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가족도 집도 농지도 다 버리고 지상의 낙원을 찾아 길을 떠났죠. 그들은 달리는 자들이라 불렸고 아무리 실패하고 위기에 처해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벨로보지에에 도달할 수 있는 건 모든 것을 바치고 오랜 시간 동안 진심으로 찾아다닌 사람들 뿐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시대와 지역이 달라도 사람들은 언제나 샴발라 같은 존재를 믿어왔습니다. 그것은 죽은 뒤에 다시 부활하는 신, 영웅과 용의 전투 같은 보편적인 신화의 일종이었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인도의 전설을 자유롭게 각색한 블라바츠키의 이야기가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그런 원형의 바탕을 둔 이야기들을 좋아하니까요. 그럼 샴발라가 그려진 옛 지도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일부 학자들은 그 지도가 가리키는 나라가 중동의 헬레니즘 국가들이나 고대 박트리아 왕국을 뜻하는 게 아닐까라고 보기도 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멀리 떨어진 나라를 이상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행기도 기차도 인터넷도 없던 시절에는 옆 동네보다 더 먼 곳으로 가보지 못하고 외국인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채 평생을 마치던 일이 흔했으니까요. 앞서 말했듯 고대인들조차 그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샴발라는 불교를 극한까지 닦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으며 고비 사막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던 거죠.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어요? 저희의 결론은 샴발라는 실존하지 않는다는 것이지만 그래도 꼭 찾고 싶으신 분들께는 불교 서적을 읽으며 올바른 삶의 자세와 명상, 수행에 대해 배워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혹시 지금도 레무리아인의 나라를 믿는 오컬트 신자분들이 계시다면 비판적인 사고를 기르고 19세기와 20세기의 선구자들이 만들어낸 온갖 환상들을 믿는 건 이제 그만두시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잠시 인사를 드려야겠지만 금방 다시 돌아올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